북두칠성과 가짜풍수 우리 예언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책을 읽기 전에 1부와 2부 중 무엇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았나요? 저는 1부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웃음 보따리라서 웃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우정 씨 해주세요. 저는 제 2부가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제목이 북두칠성과 가짜 풍수인데, 근데 2부에 북두칠성과 가짜 풍수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가 메인인 것 같아 2부가 더 재밌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이선배 씨 해주세요. 네, 저는 특별히 1부, 2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 웃음 보따리니까 더 웃기지 않았을까 싶고 실제로 1부가 더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에서 가장 이상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망치가 다를까봐 라는 이야기가 제일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망치가 다를까봐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뭐라고 했는데 자신도 자신의 망치가 다를까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우정 씨 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이상했던 이야기는 죽은 약을 드렸더니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할머니가 죽은 약을 달라 했더니 진짜 죽을 약을 가져온 게 그 손자가 이상했고, 갑자기 또 할머니가 갑자기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 말이라고 막 그런 게 하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다음 이선배 씨 해주세요. 네, 저는 누가 더 양반인가라는 부분에서 형하고 동생이 서로 뭐 더 양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그 엉터리처럼 들려가지고 그 이야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예은이가 진행한 부분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들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우정이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은이가 얘기했던 망치가 다를까봐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재미난 이유는 뭐야? 거기서, 잠깐만요. 이 구두쇠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빌려오라고 했는데 그 망치를 빌려주는 사람이 망치 다를까봐 안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음, 그 구두쇠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 음. 못 하나 봤는데 망치가 다르냐고. 그런데 그 구두쇠도 자기 망치 다를까봐 그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거라서 좀 이상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 이야기의 재미 포인트는 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옛날 사람들은 야, 이거 재밌다, 웃음 보따리다, 재밌다라고 했을까? 망치가 다를까 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우정이? 왜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걸까? 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망치가, 그래서 옆집한테 빌려오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 망치가 닳기 싫어가지고 한 거니까 좀 웃겨서요. 아, 예음이 지금 우정이가 말한 거가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네. 지금 우정이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잘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예음이가 그냥 우정아 망치 좀 빌려줘. 그런데 우정이가 싫어. 내 망치 달아. 싫어. 그래서 예음이는 못을 못 박았다. 이러고 이야기가 끝났어. 그러면 그냥 누가 나쁜 사람이야? 우정이가요. 우정이가 나쁜 사람이야. 야, 그 망치 못 한번 박았다고 그 닳기는 뭐가 달어? 달아봤자 얼마나 달어? 그게 아까워서 안 빌려주다니. 어우, 저 구두쇠.
하고 우정이를 뭐해? 욕하고 그냥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 안 빌려줘? 저 우정이 저 구두쇠 아유 저런 구두쇠 에이 할 수 없네. 내 망치 거 써야지 하고 예은이가 자기 망치 꺼내서 쿵쿵쿵 박더란 얘기야. 그럼 사람들이 뻥 쪄갖고 뭐야 예은이 저거 지가 도 구두쇠네. 지 망치 놔두고서는 지 망치 다를까봐 남의 망치 갖다 빌려 쓰려고 예은이 저거 지가 도 구두쇠네. 라고 우리가 미처 뭐 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치, 몰랐던 그런 얘기가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재미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미라는 것들은 이처럼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재미고 또 하나의 재미라는 것들은 상식을 깨는 거야. 어? 보통 못을 그못 입고 이렇게 망치를 한번 박았어. 그럼 우리가 보통 망치는 뭘로 만들었냐면 쇠로 만들었잖아. 그럼 망치가 달아 안 달아? 안 달아요. 보통 생각하면 망치가 안 닳지. 어? 무슨 뭐 종이다. 그럼 종이를 우리가 쓴다. 그럼 한 번 쓰고 그냥 못 쓰는 거잖아. 그런 거랑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지만, 그깟 망치 그거 다를까 봐 못 쓰게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뭐 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 그 사람 정말 뭐해? 정말 구두쇠네. 망치 다를까 봐 안 빌려준다니 엄청 구두쇠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재미가 있을 수 있어. 그 재미. 그러니까 평범치 않은 것에 관한 재미. 근데 또 하나는 예상치 못한 것에 관한 그런 재미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혹시 구두쇠 얘기 우정이나 예음이 아는 얘기 있어? 구두쇠 이야기? 구두쇠 이야기 몰라? 아는 거 없어?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지금 생각나는 구두쇠 얘기 중에는 그 자린고비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생선을 어? 그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굴비 매달아 놓고 밥 한 번 먹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야? 쳐다봐요. 바로 쳐다만 보라는 거야. 그리고 또 밥 한 번 먹고 쳐다만 보라는 거야. 직접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아끼려고. 근데 더 저기 한 거는 예음이가 그걸 좀 한참 보고 있었더니 예음이를 팍 때리면서 왜 이렇게 오래 보냐고. 다른데. 어? 잠깐만 보라고. 자꾸 많이 보면 짜다고. 막 이러면서 혼내. 그러니까 너무나 뭐해. 엄청난 구두쇠인 거지. 왜? 그거 본다고 오래 본다고 그게 달아? 아니요. 안 다는데 오래 본다고 오래 봐도 다른다고 그 사람도 엄청난 뭐라는 거야? 구두쇠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자, 근데 사실은 이 책에도 보면 구두쇠 얘기가 나와. 이 책에 구두쇠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내 입인 줄 알고라는 이야기 기억나? 그것도 구두쇠 이야기인데 왜 구두쇠 얘기일까? 내 입인 줄 알고가. 응? 내 입인 줄 알고라는 얘기가 왜 구두쇠 얘기일까? 60쪽이에요. 60쪽. 거기 음, 불을 다 꺼놨는데 음, 밥을 딴 사람 입에 집어넣는데 음. 그 불이 그 불을 켜지 않았을 때문이라고 해서요. 누가 구두쇠인 거야? 그 불을 끈 사람이요. 그 주인이 구두쇠인 거지. 주인이 구두쇠여가지고 불 켜면 그 기름 단다. 그러니까는 어두컴컴한데도 뭐야 불을 안 켜고 그냥 뭐 하는 거야? 밥을 먹는 거지 첫 번째. 근데 그거 말고 또 그 이야기에서 구두쇠가 구두쇠이기 때문에 한 행동이 있는데 내 입인 줄 알고 그 얘기에서 60쪽 이야기에서 기억 안 나면 찾아봐. 60쪽. 그 사람이 구두쇠여서 한 행동이 첫 번째가 지금 말한 대로 어두워졌는데도 불을 켜는 값이 아까워가지고 불을 안 켜고 밥을 먹은 거 하나.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 밥이 질었어요? 밥이 싫어? 그 구두쇠하고 밥 지른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진밥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밥이 죽처럼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네. 진밥이라고 그러거든? 꼬들꼬들한 밥 말고 된 밥 말고 진밥인데 진밥하고 구두쇠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구두 세워서 한 행동이 뭐야? 우정이. 자, 책 두 번째 문단에 나오잖아. 두 번째 문단. 60쪽의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잖아. 왜 구두쇠라고 하는 건지. 그 둘이 같이 먹는 이유가 응, 그 밥상 2개를 차리면 더 그 응, 반찬이 많이 들어가니까 응. 한꺼번에 먹으려고 먹어서 그 반찬을 좀 더 줄이려고요. 그렇지. 원래 주인과 머슴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같이 같이 먹으면 밥 안 먹는다는 거야. 겸상. 겸상이란 말 알아? 겸상은 한 상에서 밥을 마주 앉아서 같이 먹는 걸 보고 우리가 겸상한다고 그래. 겸상한다고 그래. 근데 옛날엔 이렇게 신분이 서로 뭐 하면 다르면 겸상하지 않았어. 따로따로 밥을 먹었어. 근데 이 사람은 따로따로 밥을 차리면 반찬을 뭐해? 새로 놔야 되니까 그런 반찬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는 그냥 신분 차이 무시하고 겸상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절약하는 사람, 좋게 말하면 절약하는 사람인지, 나쁘게 말하면 구두쇠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내 입인 줄 알고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 구두쇠를 칭찬하는 얘기, 이렇게 아끼다니. 참 착하다라고 칭찬하는 얘기야? 아니면 이 구두쇠를 욕하는 이야기야? 비웃는 얘기야? 욕하는 이야기요. 왜 욕하는 이야기라고 판단했어, 우정이는? 뭐냐면 응, 여기서 결국 끝날 때는 응, 구두쇠한테 그 노비가 구두쇠한테 응, 그거 이제 너무 절약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아, 결국은. 왜냐면 자기 입인 줄 알고 뜨거운 밥을 팍 넣었더니 그 주인, 응, 입이어가지고 주인 입이어가지고 불을 안 켜서 몰랐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절약하는 건 어쩔 때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절약하지는 말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그 머슴이 꾀를 내서 사실은 자기 입인 줄 몰랐겠어. 자기 아, 밥 먹는데 아는데 일부러 그냥 앞에다 쿡 찔러갖고 예음 입에다 쿡 찔러가지고 예음이가 아야 해놓고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어두워서 안 보여서요 그냥 그래서 어둡게 한 네 잘못이다 네 탓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 주인을 뭐해 홍구멍 내는 골탕 먹이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듣는 사람들도 아이고 참 쌤통이다 그렇게 뭐 아낀다고 뭐 불도 안 켜주다니 아이고 참 이 하인이 머슴이 참 꾀를 내갖고 그 주인 골탕 잘 먹였네 라고 오히려 머슴을 칭찬하고 그 주인을 뭐 할 거란 얘기야 욕할 거란 이렇게 얘기야 이 얘기.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뭐 하는 거는 절약 절약하는 것은 뭐 하지 않다 좋지 안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예음이 우정이는 이런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음이 예음이 너의 판단 어때? 너도 이런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해 아니면 그렇지 않아? 이 책에서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 말했던 거에서요? 지금 이 책에서 이 내 입인 줄 알고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뭐 밤에 불도 안 켜고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절약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절약하는 사람은 오히려 홍구멍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냐? 음, 저 너무 절약하는 건 좀 음,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책에 동의하는 거야? 이 사람들 생각에 동의하는 거야? 우정이는? 네. 전 동의 안 해요. 왜? 왜냐면 절약을 아예 안 하면 그러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 사람이 뭔가 좀 절약은 조금씩 해야지 돈을 뭔가 좀 더 절약할 수 있어. 음, 갑자기 필요할 때 쓸 수,
뭐 비상금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예음이 우정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랑 생각이 다른데. 음. 아, 맞기는 맞는데, 저는 그 절약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음.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요 이야기로 돌아가 생각하면 요 이야기에서 봤을 때는 우정이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주인이?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지나치다 생각한다. 여기서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61쪽에. 이 재산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낭비를 해? 뭐든지 아껴 써야 해. 안 아껴 쓰면 너도 맨날 머슴으로밖에 못 살아. 그러니 불을 켜자는 말이랑 내지도 마라. 라고 이 주인은 아까 우정이 했던 말처럼 얘기하잖아. 너 그렇게 아무 때나 불 켜고 뭐 이러면 너 그렇게 낭비하면 너 맨날 머슴밖에 못 한다. 그러니 아껴 써야 된다. 라는 게 이 주인의 이야기고 아까 우정의 이야기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밥 먹을 때 불은 켜야지. 이건 너무 뭐 한 거야? 너무 심한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과연 그런 점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봐야 하는지. 자, 우정이나 예음이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다가 치킨이 두 조각 남았어. 어떻게? 1번 둘이 놓고 서로, 온다. 2번 싸운다. 네? 네?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이 다 먹고 두 조각이 남았다고. 네. 그러면 그냥 놓고 와 아니면 이 사장님한테 봉지 비닐봉지 뭐 이런 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호일 달라고 그래서 그거 싸가지고 와. 2개 남았으면 그냥 먹고 가죠. 아니 배불러 두 조각이 남았어. 그럼 저는 아 싸갈 것 같아요. 싸우고 예음이는 전 안 먹을 것 같아요.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와.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이 서로 이렇게 뭐야, 기준이 뭐야? 다른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예음이 입장에서 뭐, 예음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유, 그거 뭘 싸가지고 와. 그거 싸가지고 가기도 귀찮고, 어차피 식으면 맛도 없어. 그냥 그거,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나중에 먹고 싶으면 새로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뭘 그런 걸 싸갖고 다니려고 그래. 귀찮게. 그냥 버리고 와! 이런 마음이고. 우정이는, 아이고, 이것도 음식인데, 이거 싸갔다가, 나중에 집에서 출출할 때 먹거나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리고 또 이거 괜히 놓고 가면 다 그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잘 싸갖고 가야지. 어차피 돈도 다 냈는데, 이런 마음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마다 생각이 뭐해? 달라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점에서 우정이를 보고, 어우, 저 자린고비, 어우, 저 구두쇠, 라고 우리가 비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유, 우정이는 정말 알뜰하네, 우정이 나고 절약을 하네, 우정이는 아주 환경을 보호하네, 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마다 판단이 서로 이렇게 뭐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어, 죽는 약을 들었더니 라는 이야기를 또 갖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죽는 약을 들었더니 이야기의 재밌는 포인트는 뭘까? 음, 그냥 할머니는 그냥 한 말인데, 음, 손자가 진짜 가져오니까 갑자기 음, 아니라고 하는 게 좀 음. 사람들이 웃겼어요. 누구 때문에 웃긴 거야, 그러면? 손자요. 누구? 손자요. 손자 때문에 웃겨? 왜? 네. 왜? 왜냐면 손자가 가져오는 게 웃겨요. 그 손자가 갖고 온 건 사실은 뭐였어? 죽는 약이었어? 이 이야기 손자가 갖고 온 건 뭐였어? 약이었어. 약 아니었는데 죽는 약을 들었더니 이야기에서 손자가 갖고 있는 건 약이 아니었어. 25쪽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27쪽 봐, 27쪽. 27쪽 마지막 문장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쇳덩어리. 손자가 아, 갖고 온 건 엿덩어리였어. 그러니까 손자가 죽는 약을 갖고 그랬더니 네, 여기 죽는 약 있어요 했는데 사실은 죽는 약이 아니라 엿덩어리였다는 거야. 그러면 왜 손자는 엿덩어리를 갖다 줬을까? 그러면서 왜, 할머니가 좋아하니까요. 근데 왜 죽는 약이라고 그랬을까?
진짜 설마 먹었다가 죽을까 봐요? 그럼 아예 아무것도 안 갖다 줘야지. 근데 할머니가 맨날 그런 타령하니까 어. 좀 그만 좀 듣고 싶어서. 아, 그 말 좀 듣고 싶어서. 요 이야기의 재밌는 포인트, 예음이는 뭐라고 생각해? 이, 이 할머니가 죽는 약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왔더니 뭐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렇지. 이 할머니가 태도가 갑자기 뭐 한 거야? 확 바뀐 거야.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할머니 좀 보소. 어? 그렇게 죽고 싶다더니, 아이고, 진짜로는 뭐해?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 좀 보소. 저 할머니 저렇게 말이 저렇게 바뀌는 것 좀 보소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럼 함부로 말하지 말라 했으면 우정아 이렇게 얘기 가야 돼. 이 할머니 맨날 죽는 약을 들었더니 했더니 손자가 정말이요 그 죽는 약을 가져가서 들어서 이 할머니가 그냥 뭐해? 먹고 죽어. 죽었다. 아유 뭐 먹고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렸다. 그래갖고 너 왜 이런 거 갖다 줬어 했더니 할머니가 죽는 약 갖다 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갖다 준 것 뿐인데요. 할머니 말 들은 것 뿐인데요 했더니 아이고 내 입이 방정이지 내가 앞으로 내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하고 후회하고 끝났다. 이러면 우정이가 말한 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가 맞아.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지금 끝나고 있지 않잖아.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엿볼 수 있냐라는 부분들 뭘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혹시나 뭐라고 말해도 죽고 싶다, 죽는 빨리 죽고 싶다라고 말해도 그건 다 뭐다? 거짓말. 거짓말이니 그 말 뭐 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고 죽고 싶다, 알고 죽고 싶다라고 말하거든 뭐라고 생각해라? 거짓말. 어?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라고 거꾸로 들어라. 라는 어떤 그런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다른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우리가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었어. 3대 거짓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빨리 뭐 해야지? 죽어야지. 어? 라고 뭐 하는 거? 말하는 거.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일찍 죽어야지. 사실 빨리 죽어야지가 아니라 일찍 죽어야지. 죽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뭐라는 거야? 거짓말.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야. 요거 말고 또 혹시 이게 뭔지 알아? 노총각 노처녀가 뭔지 알아? 그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면 우정이 예음이가 노처녀야? 아니요. 우정아 네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노처녀라고 그 했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이요? 시골에 사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보고 노처녀라고 그러면 우정이 너만한 10살, 11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시골에 사는 여학생은 노처녀야? 20대가 넘은. 20대가 넘은? 여기서 노자가 늙을 노자야, 늙을 노. 늙은 총각, 늙은 처녀. 근데 20살 먹었다고 늙은 총각, 늙은 처녀라고 그러면 우정이 예음이 너가 나중에 대학생 됐을 때 아이고 노총각, 노처녀라고 그러면 좋겠어? 아니요. 자, 노총각, 노총기는 결혼, 정년기,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 정년기가 뭐한? 훨씬 지난. 그런데 아직 뭐하지 않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노총각, 노처녀라고 그래. 요즘 혹시 결혼 몇 살에 하는지 알아? 대부분? 30? 어? 그치, 요즘은 30이요. 30대 전후에. 30대 전후. 선생님이 옛날에는 한 20대 전후에 했어. 20대 전후. 여러분 부모님 때는 한 25살? 25살에서 한 30살 정도 사이에 했었어. 근데 지금은, 어? 저희 뭐, 엄마는 어, 엄청 빨리 했대요. 엄마는 결혼 빨리 했대. 그럼 엄마는 노처녀가 아니었던 거지. 저희 엄마는 저 어. 딱 30살일 때 낳았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30살인데 낳았으면 우정이 그 언니는
한 28살 여덟. 정도에 나온 거고, 그럼 결혼은 한 27살이나 뭐 이때 했으니까 엄마도 노처녀가 아니었던 거지. 옛날에는 그 정도 나이에 그냥 결혼을 했었어. 어? 그리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의 한 20살 왔다 갔다 할 때 그 결혼했었어. 18살에 하기도 하고, 22살에 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단 얘기야. 근데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30, 또 40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친구인데 아직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 노총각이라고. 노총각. 물론 이제 그 사람 보고 이제 또 총각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너무 나이가 많아갖고 총각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을 보고 노총각, 노처녀라고 부르는데, 이 노총각, 노처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돼. 나 결혼하기 싫어.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대. 노총각, 노총녀일수록 사실은 뭐 하고 싶어 한다고? 결혼. 빨리 결혼하고 일찍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어고 못 하는 거지. 어? 나 결혼하기 싫어. 나 결혼 안 할 거라고 말하는 건 나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옛날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이 노총각 노처녀들이 나 결혼 안 할 거야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 왜냐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들어봤어? 이게 뭐야? 비혼주의자? 들어봤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아, 뜻은 잘 모르겠어요. 비혼주의자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결혼을 뭐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요즘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총각 노처들이 나 결혼하기 싫어 나 안 할 거야라고 해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야. 세 번째는 장사하시는 분, 가게 하시는 분들이 손님에게 나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뭐라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야. 왜 장사하고 가게 하시는 분이 나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거짓말일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까? 왜냐면 음. 만약 자기가 손해보고 파는 건 당연히 안 팔죠. 손해보고 판다면 당연히 안 팔 거다. 근데 왜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그래? 일부러 더 사게 만들려고. 일부러 사게 팔고 그만큼 내가 당신에게 이거를 싸게 팔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 이거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우정이가 지금 뭐야 손으로 엄청나게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러지? 클라이? 뭐라 그러지? 지점토? 뭐를 막 이거 움직이는 액괴? 지우개예요. 아니요, 움직이는 지우개? 움직이는 지우개요. 움직이는 지우개를 사러 갔는데 막 이거 원래 10,000원에 팔던 건데 이거 5,000원에 이거 이거 팔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팔면 나 손해 보는데 우정 씨가 아주 얼굴 예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긴 게 내가 5,000원 주는 겁니다. 나 이거 미치고 파는 건데 이렇게 해서 물론 10,000원짜리 5,000원에 파니 미치고 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장사가 이렇게 파는 이유는 예를 들면 그거 원래 3,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팔면 7,000원 이익이 생기는데 5,000원에 팔면 2,000원밖에 이익이 안 생기니까 자기 이익이 뭐 하는 거다?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다. 거다. 라는데 근데 아까 정말로 미치고 손해보고 파는 거라면 우정이 말대로 그 사람이 그걸 판매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면 그게 어차피 아무도 안 사가. 근데 어차피 우정이가 안 사가면 이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는 3,000원이라도 받고 파는 게 이 사람한테는 그게 뭔 거야? 이익인 거지.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지. 손해보고 뭐야? 팔 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 기준이 뭐 한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보셔서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이 미치고 파는 겁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죽는 약을 들었더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걸 알 수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실제로 약을 먹고 죽기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 진짜 아이, 약을 먹고 죽었어. 어? 약 먹고 죽을 수 있냐고? 응. 있지. 지금도 좋은 얘기 아닙니다. 지금도 이게 아주 안 좋은 얘기인데 가끔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죽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약, 예를 들면 수면제. 그래서 수면제 원래 함부로 못 팔게 돼 있거든. 원래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람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수면제를 안 먹고 일부러 막 쌓아도 그랬다가 그 수면제를 한꺼번에 막 뭐 해가지고 많이 먹어갖고 스스로 이렇게 뭐야 그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음에 이른다던가 원래는 쥐 잡으려고 쥐약이랑 그다음에 그 논에다가 밭에다가 그 제초제
그 풀 같은 거 죽이려고 농약 같은 건데 그런 거를 누가 먹으면 사람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죽을 수 죽어요. 있다.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이 안 좋은 어떤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근데 식으로 그 어, 수면제를 쌓아놔가지고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수면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아무한테나 수면제를 안 줘.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그 한 사람한테만 수면제를 처방 내려주고 그리고 또 처방전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한테만 뭘 주는 거야. 수면제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함부로 뭐 해주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다? 엿. 사람들이 엿을 즐겨 먹었었다. 옛날부터 우리가 엿을 먹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저승차사도 나를 모르나 원 아이고 뭐 이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그 저승차사 그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서 차사는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야. 왕의 심부름꾼, 이런 염라대왕의 심부름꾼이 차사가 저승차사가 와가지고 저승사자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저승사자, 네. 저승사사.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저승사자가 라이언이 아니야. 동물 라이언이 아니라 역시 심부름꾼이라는 어떤 그런 뜻인데 그런 저승사자나 저승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염라대왕에게 저승까지 데려간다고 뭐 했던 믿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어, 천국 가도 저승사자가 와요? 그거는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천국과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오고 이렇게 생각 안 해. 그럼 그냥 그 부처님은요? 영혼이 가서 그 뭐 그 하늘나라에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세계에 대한 생각이 뭐해? 있어요? 달라, 달라, 음. 달라. 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승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과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읽어보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저승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성경책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승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또 이런 생각을 했구나. 또 불교는 또 달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사람이 죽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고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마다 이제 믿음에 따라서 그런 생각은 제각각 다른데 어쨌든 이런 옛 이야기를 보면 또는 신화 같은 걸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어? 이런 걸 믿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재밌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을 찾아가면서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또 한 단계 더 수준 높게 이 책을 읽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정이 진행할 차례인가? 네.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일부에서 가장 재밌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삼국의 업고 넘기라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삼국의 업고 넘기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 딸을 상고개를 자기 업고서 세상을 한숨 없이 하면 자기 딸을 결혼시켜준다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꾀를 부리면서 그 삼형제가 휴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같이 한숨을 쉬는 거에 대해 좀 재밌었습니다. 다음 김예우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풋벙어리라 말을 합니다가 좀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수락관이 다가와서 당신 뭐하냐고 물었는데 처음에 나는 빨래요라고 대답해서 좀 웃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선배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송아지 길들이기라는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송아지 길들이기에서 소보고 형님 이리로 가세요, 뭐 형님 저리로 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 소한테 하는 얘기인데 형이 또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막 당황해하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게 재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가장 좀 긴장됐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말해 보아요. 저는 구렁이와 까치라는 이야기가 가장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그 구렁이가 까치에게 다가가는 거가 긴장됐었는데 그 활을 쏜 다음에 구렁이가 그 잉어로 돌아와서 그 복수하러 왔다는 게 좀 무섭기도 했고 뭔가 긴장되고 그 사람이 부풀어 올릴 때가 혹시나 죽을까 봐 엄청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 김예은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한테 머리 깎인 고조새가 좀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 내 집이 엄청 무서운 집이었는데 그 종이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막 맞는 그런 모습이 좀 긴장되었습니다. 다음 이선배 씨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북두칠성과 가짜풍수라는 이야기에서 그 가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사람이 어쨌든 그 말을 뭐 이렇게 잘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지 않게 된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했던 그 이야기들 갖고 역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 얘기했었지? 그, 예은이는, 우정이는, 저는 그 삼국에 업고 넘기요. 산 고개 넘기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야? 음, 그, 한 사람이 꾀를 부리면서 이제 삼행시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이제 삼형제가 휴했다면서요 하면서 자기도 같이 하는 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렇지. 그 남자가 그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다른 이야기에도 있는데, 뭐였더라? 쌤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뭐, 떡인가 뭐 이런 거 먹는데 누가 오래 참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그 말을 막 지나서 뭐 파리가 뭐 했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싶으니까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뭐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마침내 자기가 그걸 이기게 되는 어떤 그런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이 종종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 아니 지금 말했던 이 산곡의 업고 넘기에서의 작가의 그 생각, 이 옛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56쪽에 나왔어, 56쪽. 56쪽 아랫부분에 보면, 이 책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 아예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야? 56쪽 아랫부분에서 찾아서 읽어보자. 사나이라는 것에 힘이 힘과 꾀가 있어야 돼요. 사나이라는 것이 힘만 있어도 되나 꾀가 있어야지 라는 식으로 통해서 요 이야기 산곡의 업고 넘기라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그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옛날 사람들 어떤 그런 생각은 사람이 힘도 중요하지만 사실 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꽤 꽤.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센 것보다 지혜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지혜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들을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4쪽에 보면 우리가 옛날엔 이랬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요즘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어. 요즘은 좀 말이 안 되고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 54쪽 보면
좀 이런 자기 딸을 음, 요즘은 좋은 사람을 찾아서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힘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 우정이는 그럼 엄마 아빠가 어유 이 선배라는 좋은 사람이 있다. 우정이 결혼해라 그러면 네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할래요 이럴 거야? 중간이요. 중간이야? 예음이는 예음이는 엄마 아빠가 어유 여기 김개똥이라는 아주 착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 있다. 우리 예음이 결혼해라 그러면은 결혼할 거야? 아니요. 왜? 왜 안 해? 아, 엄마 아빠가 봐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정말 똑똑하고 착하고 그래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인데.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어, 자, 예음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음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음이 마음에 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오늘날은 결혼할 상대를 누가 골라? 아빠요. 아빠가 골라 오늘날? 아니요, 자신이 골라요. 자신이 고르죠, 오늘날은. 오늘날은 예음이가 고르고 우정이가 고른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건데 어때? 라고 뭐 허락을 받고 사실은 허락 안 해줘도, 그럼 우리들이 결혼할 거야.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우정이나 예음이가 결혼할 사람을 뭐 할 수 없었다는 거야? 고를 수가 고를 수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야. 그냥 엄마 아빠가 우정이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예음 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우정이나 예음은 그냥 결혼했다는 거야. 강제로요? 싫어도요? 어. 그러니까 싫어도 좋고 할 저기가 없었어. 그냥 부모가 뭐 해주면 결정해주면 보내주면. 부모가 사윗감을 골랐다는 얘기야. 부모가 며느리감을 골랐다는 얘기야.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 오늘날은 서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뭐 한 거야? 달라진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우정이 예음이는 뭐 얘기했죠 아까? 덩어리라 말을 아, 합니다. 요 이야기의 재밌는 포인트는 뭐야? 이 예음이 이 이야기의 재밌는 포인트는 시골 사람이 음, 그, 술락, 술락꾼을 음, 설득시키려고 계속 말을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또 우정이는 요 이야기가 재밌는 포인트가 뭐였어? 음, 실제로는 음, 콧벙어리가 없는데, 음. 근데 그 사람이 믿어서 빠져나, 어, 그, 빠져나가는 게 좀 재밌어요? 아니, 왜 나한테 재밌어요? 하고 물어봐. 네가 어느 게 재밌는 포인트냐고 물어봤더니. 아, 제 자, 입장에서 재밌다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이걸 왜 재밌어 했겠냐라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풋벙어리에서 이 앞에 풋이 붙는데, 여러분 혹시 풋자 붙는 거 혹시 알아? 풋자 붙는 거. 풋고추, 풋고추. 또, 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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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풋나이가 풋사과, 있어? 풋나이라는 아니, 말은 뭐야? 선생님 처음 들어봤네. 저도 처음 들어봐요. 헐. 과일, 뭐 이런 식으로 풋벙어리, 풋고추, 풋사과, 풋과일. 자, 풋은 언제 붙는지 혹시 알아? 네, 언제? 좀 초창기요. 초창기. 그래서 풋고추는 아직 뭐 하지 않은, 읽지 않은. 충분히 익지 않은 그런 거야. 풋감. 과일 중에 풋감이 있어. 아직 뭐해? 역시 아직 읽지 않은. 익지 않아서 못 먹어요. 떨떠름한, 음, 떨떠름한 그러한 감, 풋감. 풋사과도 마찬가지. 풋사과도 그래서 아직 달콤하지 않은, 덜 익어서 달콤하지 않은 이런 게 있어 풋이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뭐야? 벙어리. 벙어리가 된지 아직 오래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어서 말을 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근데 벙어리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벙어리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지. 두 가지지. 갑자기. 아니, 선천적으로 벙어리인 경우가 있고,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근데 후천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발성기관을 다쳐서, 사고를 당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벙어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벙어리한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벙어리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사장님. 어? 언어 장애인이라고 말해야 돼. 요즘 벙어리한 말 안 써.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장갑 중에 다섯 손가락 장갑 말고 이렇게 벙어리 장갑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돼 있고 손 네 개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벙어리 장갑이라고 이제 이름 안 붙여. 무슨 무슨 모아 장갑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벙어리가 언어 장애인을 이렇게 낮춰서 말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해서 언어 장애인을 부르고 또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 아, 이것도 요즘에 쓰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돼? 장애인? 시각장애.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보고 옛날에는 장님이다, 소경이다, 봉사해서 심청이 아버지가 앞을 못 봤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신봉사라고 불렀는데 그 앞을 못 봐서 그런 거야. 또 이렇게 맹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 또 귀머거리 이렇게 불렀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청각장애. 청각 장애인 이렇게 불러. 저희 반에 청각장애인 있어요. 청각 장애인 있어. 그럼 그 친구는 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 걔가 이 보청기를 껴가지고 저희가 음, 크게 말하거나 아니면 마스크 벗어가지고 입 모양으로 보긴 하는데 음. 그래서 자리 정할 때 선생님이 걔한테 우선권을 줘서 맨 앞자리에 앉게. 그렇지. 그렇게 배려해 줘야지. 그래서 그런 청각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옛날에는 안진뱅이라고 불렀어.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 안진뱅이 아니면 뭐 절뚝발이 이런 말도 잘 안 좋은 말이야. 이런 말도 우리가 지체장애인 이런 식으로 불러야 돼. 자, 그럼 이제 지체요? 지체. 몸이란 뜻이야. 몸이 불편한. 신체는요? 신체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음, 지체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몸의 한 부분이 이렇게 불편한 이런 식으로 지체장애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휠체어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언어 장애인들은 아까 우정이 얘기했던 듯이 뭐 이렇게 처음부터 뭐 서서히 말을 뭐 또 하다가 못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언어 장애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풋벙어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시골 사람이 너무 뭐하다 보니까 당황한 바보? 나머지 또는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처음에는 빨래인 척 하다가 그 안 되겠으니까 이제 빨래가 뭐 뭐예요? 빨래 눈에 옷 빨아가지고 빨래 네. 그 빨래를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빨래 지금도 마찬가지 그 빨래 말리려면 이렇게 걸어두잖아. 옛날에는 근데 담벼락 같은 데도 이렇게 빨래를 걸어놨거든. 빨래 마르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빨래인 척 하거나 그랬다는 거야. 자, 18쪽 보겠습니다. 18쪽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했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뭘 알 수 있을까? 음, 예전엔 통행 금지가 그렇지. 통행 시중에 금지가 있었어. 선생님이 우정이 말할 때도 통행 금지가 있었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사람들이 못 돌아다녀. 밤 12시 새벽 4시까지 돌아다니다 보면 잡혀가.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문제 없으면 다음날 새벽에 4시에 풀어줘. 그런 식으로 이제 통행 금지라는 게 있어. 통행 금지가 있어갖고 밤 12시 되면 왱 하고 사이렌이 울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게.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도둑놈 아니면 간첩 이런 식으로 해서 잡혀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음이 뭐 질문하려고 한 거 아니야? 78쪽 아니에요? 18쪽. 아, 어. 자, 그래서 통행 금지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자, 술락군이 뭐야? 술락군. 그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 그런 거 경찰 같은 거예요? 그렇지. 오늘날 경찰들이 경찰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뭐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술락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까 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 술락꾼들이 있습니다. 술락꾼들이 이렇게 다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요 이야기는 바로 이 시골 사람을 뭐하는 이야기? 비웃는 이야기. 어?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풋벙어리가 말을 한대. 아이고 그 사람은 정말 웃긴 사람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다니 이러면서 요 이야기에 대해서 재밌어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했던 건 송아지 길들이기거든. 요 이야기의 재밌는 포인트는 뭘까? 송아지 길들이기 요 이야기의 재밌는 포인트는 45쪽. 45쪽이요. 음, 그 소가 음. 이래야 하면 안 움직이고 형님 이리 오쇼라고 하면 움직여요? 그렇지. 소한테 형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우스운 거야. 우스꽝스러운 거야. 어? 네. 그런 부분들이고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어. 뭘까? 처음부터 소 음, 앞에서는 음. 그런 얘기를 꺼내지 말라.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 여기 48쪽 밑에서 여섯째 줄 예비가 읽어보겠습니다. 48쪽 밑에서 여섯째 줄. 아이고, 아이고부터요? 맞아. 아이고 이런 일이 있나?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놈의 거기. 송아지가 지금 예비가 읽은 그 부분. 뭐,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가르칠 때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난다. 이런 이야기, 이런 메시지가 이 이야기에는 전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앞에 형이 있다고 뒤에서 동생이 이라 이놈의 소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형과 동생 사이에 예의가 뭐였다는 거야? 엄격했다는 거야. 형 앞에 있으면 말도 함부로 뭐 했다는 거야? 하면 안 못해요. 됐다는 거야. 송아지한테 하는 말인데.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우정이하고 언니하고 이렇게 있는데 언니가 야 우정이 너 이년 이리 와봐 라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 왜? 어디 엄마 아빠 앞에서 그런 말을 써 이런다고.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그런 게 아니라 우정이한테 그랬단 말이야. 동생 우정이한테 그랬단 말이야. 야 아무리 동생한테 그랬어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러면 그런 말 쓰면 뭐해? 안 안 돼요. 돼라고.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말도 함부로 뭐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어른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게 옛날 사람들의 뭐였다는 거야? 생각이었다는 거야. 또 요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에는 소를 이용해서 밭이나 이런 것들 쟁기로 뭐였다? 갈아 엎었다는 것들. 이런 농사 짓는 것들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 가지고 이렇게 밭 가는 일이 많아?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다 경운기, 트랙터 뭐 이런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는 그냥 우리 예은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어? 음? 우정이가 좋아하는 우유 이런 거를 생산하는데 주로 소가 쓰이지 오늘날에는 농사에는 소가 거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고기, 소우유 이런 용도로 우리가 지금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처럼 옛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생활 모습을 갖고 살았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고, 또 여기 있는 옛 이야기 몇 편을 또 여러분들이 잘 뭐했다가, 기억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야, 내가 재밌는 얘기 들려줄게! 이러면서 옛날에 어느 두 형제가 살았대. 근데 두 형제가 서로 몰고, 일을 시키러 갔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그 이야기를 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다음 주 책이 뭐야? 다음 다음 주 주 책은, 책이요? 어, 다음 주 책은 이 책입니다.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 대가을 장군이어도 좋아여서 다음 주에는 작가님을 모시고 작가와의 대화를 하겠습니다. 에? 선생님이잖아요. 뭐라고? 선생님이 아, 작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오는 게 아니라 작가로 와서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근데요, 다음 아, 주는 목요일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할 거고, 작가와의 대화를 하는데 뭘 할 거냐? 지금은 여러분이 앞에 한두 문제만 갖고 이렇게 진행했잖아. 한 5분, 10분씩. 근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 1시간 내내 여러분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예음이 30분, 우정이 30분 해가지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작가한테 그 책에 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볼 거, 질문할 거 이거를 뭐든지 괜찮습니다. 대가리 장군님도 조화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질문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질문을 하면 돼. 보통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하면 선생님이 한 1분이나 1분 내외로 선생님이 보통 대답을 할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하나 하는데 한 1, 2분 걸릴 거야. 그럼 질문을 30분 하려면 몇 개 정도 만들어야 돼? 최소한 몇 개? 선생님, 예음이 말해. 아니, 근데, 음, 그러면, 음, 저 대갈 장군이어도 좋아하는 음. 저 책을 읽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한테 질문만? 질문이 뭐 퀴즈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책과 아, 네. 관련돼서 너네가 작가를 만났으면 그 작가에게 뭘 물어볼 건가, 그 책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얘기할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쭉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아마 한 15개 이상은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한 30분 진행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음이가 15개를 만들었는데 우정이랑 막 겹치는 게 많으면 그럼 15개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15개보다 더 많이 만들어 와야 여러분들이 30분씩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같은 질문을 뺄 거고. 이해가? 그래서 그 책과 관련돼서 그 책 내용에 대해서 뭐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든지 이게 뭐 이걸 왜 썼냐든지 이건 실제 뭐 어떻다는지 등등 여러분이 작가를 만난다면 그 작가에게 뭘 질문하고 싶은가. 혹시 예음이나 우정이 다른 학교나 뭐 이런 데서 작가의 만남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작가와의 만남 해갖고 다른 사람들은 뭘 질문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해서 이런 걸 물어보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작가와의 만남을 여러분 스스로 또 이렇게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어? 네. 자, 다음 주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오고 작가가 와가지고 과연 그 작가 선생님이 이선배 선생님이 가르치는 예은 우정이 학생이 정말 훌륭해요. 아주 작가의 만나면 정말 잘하던데요라고 칭찬을 받을 선생님 아니죠? 어?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 올 거죠? 그 대가장군이어도 좋아하는 아이, 책을 쓴 작가가 오겠지 선생님. 그럼. 저 그 선생님이랑 읽을 책들 보면서 어. 작가 이름에 선생님 이름 써서 좀 읽었어요. 어유 잘했어요. 자,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 가세요. 그래. 안녕.